오늘 고소의 전략 귀한 분 모셨습니다. 검찰 출신이면서 가장 검찰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모시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말로 고수답게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혹시라도 오늘 기자회견 기대를 좀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역시나였습니다. 역시나였습니까? 네. 그러면 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께 뭔가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스스로 만든 거 아닌가요? 원래는 11월 말에 그 브라질, 페루 그 순방 이후에 하기로 했었다가 이 기자회견이 밤에 갑자기 그 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 이것도 여사가 결정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너무나 이제 그 국민적 분노가 크고 하니까 여사를 지금 이제 남미 순방에 좀 동행시키려는 그런 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평소에도 이제 김 여사가 실제로 국정 운영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박 의원께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신할 만큼 김 여사가 깊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드러난 뭐 육성이라든가 지금 이제 명태균 지금 스픽스에서 또 잘 보도해 주셔서 온 국민이 알게 되셨는데요.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드러난 뭐 직접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에 비추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하는 것과 실제로 부의원은 김건희 여사다라고 하는 것 둘 중에 놓고 보면 그냥 추론입니까? 실제 그렇다고 좀.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는데요. 대통령의 휴대폰을 그 여사는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은 여사의 휴대폰을 지금 보여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위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 출신으로서 중앙지검에서 같이 이제 뭐 기수는 한 6개 정도 차이가 나지만 윤석열 당시에는 중앙지검장인 시절이죠. 네. 그때 성적으로 보면 혹시 그때도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좀 그 윤석열 대통령 또는 당시 중앙지검장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때 좀 위에 있었다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 국정 전반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뭔가 관여하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시에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가 되게 절대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았나. 지금은 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조금 전에 좀 독특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 김건희 여사가 남미 순방 때 좀 동행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언뜻 언급을 하셨고 국민들이 알기로는 오늘 자 이제 수없이 많은 의혹들을 좀 풀고 솔직하게 사과하라 라는 정도의 기대를 했는데 전혀 이제 다른 각도로 지금 우리 박 의원께서는 해석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뭐 사과를 제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뭐 역시나 사과를 윤석열 대통령은 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급하게 이 기자회견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남미 순방에 오늘도 뭐 김건희 여사를 아예 앞으로는 대외 활동 자체를 중단하겠다 이런 워딩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간을 봐서 김건희 여사를 남미 순방에 좀 동행하려고 급하게 이 기자회견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사과가 효과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 반대했던 국민들도 야, 이게 특검법 해야 되겠다. 그 지지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발언 중에 오늘 특검에 대해서는
그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반헌법적입니까, 특검이? 아니요, 그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본인이 이제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매우 유사하게 그 같은 규정으로 특검이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세 번째 특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특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적으로 뭐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실제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게 법과 제도로서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반헌법적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반헌법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야당이 추천해서 혹은 뭐 그 언론에 브리핑하는 이런 것들이 뭐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것들이 그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이거는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검법에서도 충분히 다 들어있었던 유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주장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한다거나 오늘 자,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보수 언론을 보니까요. 일단 네. 일면 머리에는 다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 완전히 집권 세력 내부에서 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이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하고 두 번째로 이제 거국 내각 같은 어쨌든 그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변화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두리뭉실한 사과도 아닌 사과로 지금 한 것은 저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뭐 70대 이상에 대한 이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뭐 지지율이 지금 20%가 안 되는 10%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그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여서 뭐 1, 2% 이렇게 지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들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은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했던 내용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어제까지 이제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마지막 기회다.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과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대통령이 일단 걷어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렇게 좀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야권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기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할 거고 여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이제 상황.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제 내분 상황으로 네.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부분조차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라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서로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이 될 텐데 실제로 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은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지금 방어하기에 지쳐 보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실상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였던 건 맞습니다. 네. 더 이상의 기회를 국민들께서 줄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저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향적으로 조금의 동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 제가 좀 불편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당 대표가 이제 한 몸이었다가 네. 지금 각기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쪽에서 보면 집권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으로 결단을 내려서 특검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과제를 이제 안고 있다 또는 그런 부담을 주고 있는데 한동훈 당 대표의 요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길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예. 두 사람은 여전히 한 몸이고 그리고 언제든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은 합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말하자면 사실상 권력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세게 밀어붙이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설 자리를 지금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밀리고 있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원들의 지지라든가 또 반윤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일부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권력 다툼은 누가 승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교통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 최근에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혹은 뭐 그 아주 가까운 장동혁 의원께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 탄핵은 없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한동훈 대표의 의사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막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한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국민의힘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통과시킬지 말지 그냥 계속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보면 기자회견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고민한다. 국민들의 그 반응을 보고 예.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힘 자체가 다 망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한동훈의 리더십으로 특검법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도생 때문에 특검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지 않을까 자, 특검법은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이제 TK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TK에서 무너지는 것은 더 이상 반등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비판하면서 평가하는 분들이 있던데 실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TK가 이제 떨어졌다면 다시 반등의 기운을 만들어서 응집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TK 지지율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TK 출신이기도 네, 한데요. TK의 18%는 충격적이죠. 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실망이 그만큼 컸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만 버리자. 이것이 TK의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대표나 혹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TK에서는 다시 결집하겠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자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되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통과시키자. 대구 경북의 정서 뭐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복잡 미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일단은 TK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쯤에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생각 있는 의원들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특검 전에 이제 탈당 요구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특검 국면으로 가면 11월 달 발의 그리고 12월 초에 거부권 행사, 12월 국회에서 이제 처리한다라고 제가 시나리오를 쓴다면 확률로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가능성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11월 14일 날 네. 본회의 통과해서 이제 제2요구권, 거부권이 행사되면 11월 28일, 그러니까 11월 내로 저희가 그 재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재의결에 대해서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변화를 일련 대목이 어떤 일단 지점입니까?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제가 좀 유심히 네. 보고 그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반응을 볼 텐데요. 오늘 기자회견으로 폭망했다. 저는 폭망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난번에 이탈표가 4표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4표만 더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육선 조경태 의원께서도 네. 그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최근에 이제 발언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조금 더 나오면은 뭐 김건희 특검법은 11월 내로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무리 뭐 오늘 기자회견 자체로 임기 마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확실하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다. 네. 더 이상 임기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식물 대통령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만큼 오늘 기자회견은 대실패였다.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식물 대통령이 되면 이제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사실상 그러면은 여야 국회에서 무시해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국민의힘에서 무시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다음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보궐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다음 대선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선거에서 국민의 의지, 국민의 이제 뜻을 마음을 얻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결별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금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든 임기를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있든 간에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조차도 이제 대통령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식물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 국민 인정하지 않는다까지는 동의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제 운영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가장 그 정점에서 의사결정도 해야 하는데 식물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선은 지금도 저는 행정부처에서 공무원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부에 일사불란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죠. 네. 검찰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이제 대통령 측근 관련한 이제 권력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검찰의 힘, 그 수사의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전국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명태균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태도,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과 명태균 사건의 수사 처리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용산의 눈치를 계속 보고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해 나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을 총장 자리에 앉히고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히고 또 창원지검에서 하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눈치를 볼 텐데요. 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전국이 지금 막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면 검찰도 이제 스스로 자기들의 존재, 어쨌든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죠. 제 입장은 법사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총장이 직활로 수사단이든 수사본부든 꾸려서 이 명태균 사건에 대한 수사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네. 국민들께 진상을 낱낱이 밝혀드려야 된다. 그것만이 검찰이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께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창원지검은 국민들이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의 견해신가요? 지금 창원지검 수사가 언론 보도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 언론이 훨씬 더 빨리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창원지검 수사는 믿을 게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검장이 정유미 지검장이지 않습니까? 뭐 친윤이라고 얘기 이제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부장검사나 또는 그 일선의 수사는 담당 검사들이 지검장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 수사를 지금 그 창원 검사장이 잡고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예. 총장이 어쨌든 컨트롤을 하고 뭐 법무부도 보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민심이겠죠. 네. 민심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밝힐 의지를 낼 것인가 그 문제이거든요. 저는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정 검찰총장이 혹시 특검 국면이나 그 직전에 뭔가 본인이 생각을 좀 바꿔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특별수사본부 아예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기 있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까? 저는 사실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 국회 법사위에서 보여줬던 태도도 그렇고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심우정 총장이 답변했던 것이 매우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고 총장의 임기가 지금 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데 다만 지금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고 민심이 좀 요동칠 때 심우정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네.
그 결단을 제대로 내릴 것인가,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은정 총장이 그만한 인물은 저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진행만 할수록 어느 정도로 범위가 커질지 그 규모를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두려울 것이고요. 그러면은 심우정 총장이 쉽사리 결단을 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워낙 많이 보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해 왔던 과거를 보면 이제 권력이 아예 이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하고 대통령이 설 자리가 없고 정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돼 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방귀를 들 만큼 용기는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저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그 과거에 이제 검사처럼 중간에 이렇게 막 뭔가 자기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기획통일 뿐이고 관리형 그 검사예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이 전국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이 나서서 뭔가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특검 정국에서 자, 검찰이 뭔가 이번 명태균 수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 실무적 총괄이나 책임은 누가 지면서 주도하는 게 됩니까? 어쨌든 총장이 결심을 예, 해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심이 어떻게 네. 하는가, 이렇게 수사하다가는 검찰 자체가 아주 막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겠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막 빗발칠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떠밀려 가지고 심우정 총장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다, 이런 뭐 결심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것이 아니다. 근데 현재 민심으로 보면 거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검찰 믿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아예 이제 그냥 원판에서 새로 짜야 한다, 이 정도로 지금 민심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도 더 그렇습니다. 이게 고조가 돼야 됩니까? 그것이 검찰이 인식할 정도의 네. 조금 그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아직 좀 인식은 늦게 인식을 하는 것이다. 그 국민들 분노는 굉장히 크고 네. 지금 특검법에 대한 요구도 아주 그냥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대통령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컨트롤하고 있다, 이 정도로 믿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하여튼 분기점이다. 저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컨트롤 못한 상황으로 네.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민심이 더 이제 폭발할 것이고 오늘 어떤 분 말씀처럼 국민 이제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 아예 소금을 뿌려버렸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시던데 굉장히 상황은 이제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눈치를 보기는 좀 뭡니까? 민심에 대해서 검찰도? 검찰도 눈치를 봐야 되겠죠. 예. 검찰도 눈치를 보고 지금 검찰 개혁 입법 네. 앞으로 이제 수사기소 분리 전국에서 검찰이 그래도 자기 의견을 좀 내고 어느 정도 검찰권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자, 검사 출신이신데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이제 검찰 해체를 지금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그걸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계획의 방향은 지금 어떻게 설정하고 검찰 있습니까? 해체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예.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을 해체를 한다는 것이 이제 검사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수사와 기소권이 매우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찰, 게다가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그다음에 공소 취소권, 이 많은 권한을 하나의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 정치 검찰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건강하게 나눠서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서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수사권에 대한 통제, 이것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그래서 검사의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국혁신당에서 네. 내놓은 검찰 개혁 입법입니다. 자,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민주당도 검찰개혁 입법을 저는 완성했다고 알고 네.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점을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입법은 대동소이할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그것이 같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과연 정말 바람직한 검찰권
어떻게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인가, 그것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일단 특검 정국으로 가서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화된다. 그 뒤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인 이제 바람을 구체적인 법으로 담아내야 되는 이제 국회의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소청신서를 비롯한 검찰 권한의 적정한 분산, 통제가 가능한 분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주도권이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야당으로 이제 가버리면 야 검찰 우리도 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그래 했듯이 네. 혹시 그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손을 놓을 가능성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사기소 분리. 조국혁신당도 그것이 당론으로 지금 발의가 되었습니다. 저 조국혁신당은 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권을 뭐 이용하겠다라는 이런 뭐 안이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국민적인 지지와 요구, 그다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검찰권을 제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께 조국혁신당도 약속을 드리고 민주당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도 검사 생활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실제 검찰 내부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뭔가 좀 분리를 해서 권한 분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네네, 어떤가요? 검찰 내부에서도 이문정 검사 같은 네. 경우에는 또 문제의식을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수의 또 검사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검찰권 행사는 친윤, 찐윤 검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주류의 지금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과 검사들에 대한 징계, 감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의 의사결정이 대통령의 이해관계, 대통령을 지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는 반복적으로 해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대통령의 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들은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자성의 그런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있지만은 저는 뭐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이제 검찰이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좀 아쉽습니까? 아니면 이참에 망해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좀 근데 드십니까? 검찰이 어떤 국가기관이든 망해서는 안 되는 예, 거고요. 다만 그것을 검사라는 권력기관이 국민들에게 복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의 제대로 된 권한 행사,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하고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 같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너무나 실망을 드리는 이런 검찰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오늘 기자회견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좀 농담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네. 박 의원님 안 하시고 매우 진중하시죠? 네. 평소에. 근데 제가 좀 우스개로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오늘 혹시라도 준비는 좀 하고 나왔나 이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허술하게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리허설도 좀 안 한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이게 장황설 이런 걸 막 펼치는 걸 보니까 야 뭐야 이게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솔직하게 오늘 좀 기자회견 보시니까 좀 어땠습니까? 검찰 선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렇고 예. 똑같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자회견도 뭐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문제점은 그 현실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국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객관화가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도 그렇게 나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공사의 구분이 없다. 저는 이제 퍼블릭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나. 예. 검찰총장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찰했던 내용이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측근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이런 것들이 비위 사실로 감찰이 됐었거든요. 그것은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내 측근을 보호하는 것을 검찰권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1심에서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그 김건희 여사와 뭐 기타 여러 가지 측근이라든가 대통령 본인에 대한 비호 이런 것들을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스스로가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언하면 그것이 법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나 말이지 않나. 저는 굉장히 한심스럽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하거나 충격을 받기보다는 야 뭐가 저래? 이러면서 약간 망연자실 네. 그러고 자포자기를 국민들에게 하도록 만드는 기자회견이어서 우리가 진짜 대통령을 잘못 뽑았나? 아니 그걸 아예 그냥 드러낼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야, 저분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3년을 다시 가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가장 잘못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를 파괴한 것이다. 두 번째는 검찰을 사유함으로써 법치도 파괴해버렸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체제라는 게 정치도 파괴 그러면 법치도 파괴되면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거 아닙니까? 회복은 되겠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또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또 네. 열심히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치의 파괴는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명품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도 실망스러운 검찰의 결정 이런 것들을 보면 법치의 파괴는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의 파괴는 지금 명태균 공천 개입이라든가 뭐 정치자금 부정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의 파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법치의 파괴, 정치의 파괴를 뭐 지금 앞장서서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냉정한 심판 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개혁 입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됩니다. 정치면 일면에 그 검찰 기사가 일면에 오르내린 지 한참 됐어요.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자들을 만나면 정치부 기자들이 법조 기자와 지금 다를 바가 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스스로도 좌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치에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것이 윤석열 검찰,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심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심판이라는 것은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탄핵이든 뭐 임기 단축 개헌이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해를 그것이 하겠습니다. 전제입니다. 예, 전제라고 보고요. 조국 신당은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최빙선 역할 이제 17개 중대 범죄 사실에 대해서 탄핵 사유를 가지고 대국민에게 공개하겠다, 소추안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최빙선 역할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네,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네. 한참 전에 이제 그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탄핵을 발의해야 되는 국면이 왔을 때 그 국민들께 저희들의 탄핵 소추안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민주당하고 같이 협력해서 소추안을 발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요즘 잘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저는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대통령의 육성을 네. 직접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과 합심해서 야당이 모두 다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에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좀 쌓였던 이렇게 감정은 아예 이제 다 없어졌습니까? 잘 정리가 됐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국혁신당에서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네.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서 대선까지 네. 저는 우군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들어본 얘기는 민주당이 생각보다 잘한다.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나서는 과거에는 막 공룡
거대 야당이어서 뒤뚱뒤뚱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서 야 국민들한테 오히려 좀 시원한 이제 힘이 있는 또는 굉장히 속도감 있는 거대 야당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던데요. 뭐 비슷하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이제 법사위 그 위원님들도 뭐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또 화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정청래 위원장님도 아주 잘하고 계셔가지고 법사위 내에서는 사실상 이제 검찰과 대치하는 가장 최전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싸울 맛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울 맛이 난다 네. 이런 표현 하셨는데 박은영 의원께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국정감사 보니까 무슨 자료를 그렇게 많이 정말로 후벼 파서 다 찾아와가지고 일일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하는 거 보니까 원래 의원님이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원 비서진이나 보좌진들을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 이제 보좌진이 굉장히 날밤 새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예. 보좌진들을 10명이 다 그렇습니다. 9명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절박하고 어쨌든 이 싸움을 잘해야 다음이 있는 거다. 네. 그 정치가 있는 것이고 검찰 개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올인하고 있습니다. 올인하고 있다. 네. 그 10명이 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9명 이제 저희 보좌진 9명이 네, 예, 잘하고 9명이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다. 네. 예컨대 이제 저희가 이제 질의서를 쓰면은 예. 사실은 다른 의원실은 이제 질의서를 한 2-3명 보좌진이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예. 저희 방은 9명이 다 쓰고 있습니다. 질의서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을 초선이고 비례대표인데도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제 좋은 분들을 제가 또 선발을 했고 선발할 때 선발이라기보다 이제 채용을 할 때 압수수색을 각오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보좌진들은 예. 저 때문에 그래서 다들 압수수색해도 괜찮다, 예. 각오한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굉장히 절박하게 열심히 따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어쨌든 저도 이제 제가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문제점을 잘 알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국민들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2석밖에 없으니까 조국혁신당이 이제 지금 뭐 교섭단체도 아니어서 오히려 소수정당이어서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저는 민주당하고 굉장히 팀워크가 잘 되고 있는 네.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못하는 부분 민주당에서 또 해주시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법사위 내에서는 아주 단합해서 잘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그 의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정 잡고 하는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정치 개혁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15일이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제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 쪽에 계시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좀 의견이나 지금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제가 이제 그 내용 사건 내용을 이제 사실은 민주당보다는 네. 파악을 하지는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 네, 먼저 선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사건이 네.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이제 법사위원님들한테 제가 또 얘기 나눠 보면은 무죄를 많이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야당이 전국을 주도하는데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또 이렇게 이제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더욱더 공조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요즘 팬들 많이 생기셨죠? 예, 그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하죠. 예, 어떻게 이제 그 뭐 박은영 TV를 만들어서 하십니까? 아니요, 저희 방은 이제 워낙에 일이 많아서 네. 검찰 관련 일이 많아서 특별히 뭐 그런 채널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다른 그 분들이 일반 분들이 그 뭐 쇼츠 이런 거 많이 만드셔가지고 저희 당에서도 제 쇼츠는 만들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쇼츠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보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스타는 스타입니다. 본인의 채널이 없는데도 그 쇼츠가 많이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박은정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느냐, 또 전국의 중심을 향해서 정확하게 찍어내는
또 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 무엇보다도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검찰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치의 회복과 정치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고소의 전략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